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천 화재 분향소를 조문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참 요즘에 어떤 이 정치인들의 쇠퇴를 보여주기도 하고 정치인의 위선적인 행동이 현장의 민심과 부닥쳤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격앙된 항의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망신을 당하고 끝내고 나오는 모습도 상당히 봐주기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이것은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이다. 제가 일단 사건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후 4시에 이천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이낙연 전 총리가 찾았습니다. 유가족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낙연 전 총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천시 관계자나 아니면 이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이제 대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조문을 하고 그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대기실로 들어서자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겠죠.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왔냐?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대책입니다. 대책. 그런데 이 총리가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전달하겠다.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 양쪽의 입장이 이런 것이고 이런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유가족이 이제 오는 사람마다 매번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부 유가족들이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자리를 뜨기도 했고 이낙연 총리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위치가 이렇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격앙된 일부 유가족이 급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왔나? 대책을 갖고 와야지. 유가족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 이낙연 전 총리가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 이런 격앙된 대화가 오가다 유가족이 그럼 가시라. 국회의원이 아니면 가시라. 이 전 총리는 가겠습니다 하고 1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계속되는 그 설명과 입장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달하겠다.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는데 거기에 왜 갑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현재 총리도 아니고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4.15 총선의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찬처럼 당 대표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일반인, 현재는 일반인인데 거기에 왜 갑니까?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무슨 자격으로 가서 유가족들을 30여 명이나 모아놓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관계된 공무원들이 영접하고
아니,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런 행차를 합니까? 저는 이것이 이낙연 전 총리 아주 예기치 못한 실수라고 봅니다. 본인은 안이하게 생각했겠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40%를 넘었습니다. 44%를 기록을 했습니다. 2위에 랭크된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에 따블이 넘습니다. 44%. 종로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저런 식으로 폭등을 하고 대권 주자로서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완전히 일종의 자기 도취돼서 이런 상황에 도취돼서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것 아니냐. 내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니까 내가 당연히 이천 화재 같은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그런 사건의 분향소에 내가 가야지. 내가 모습을 나타내야지. 사진이 찍혀야지. 언론에 그래도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보도돼야지. 당연히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총리인 것처럼, 자기가 선대위원장인 것처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고공 지지율 도취에 따른 참사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자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상당히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점잖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주 교양 있는 것처럼 점잖게 대정부 질문 답변할 때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말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말은 절제해 가면서 아주 이런 식으로 본인을 포장합니다. 이미지를.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용을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 보면 아주 친문 세력의 눈치나 보고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 상처가 날까봐 몸조심하고 이런 어떤 위선적인 행보가 아주 제 눈에는 확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총리 때 그런 끔찍한 아주 유성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을 민노총 조합원들이 1시간 동안 사장실에 감금을 해놓고 얼굴을 완전히 피떡으로 만드는 끔찍한 폭력이 자행된 것을 포함을 해서 민노총이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과 또는 이런 장소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때리고 이런 식의 얼마나 많은 폭력을 자행했습니까? 총리로서 한마디 안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불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 적도 없고 그런 민노총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담당해야 되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질책한 적도 없고 그런 아주 어떤 이 좌파의 총리로서는 부담되는 문제라고 느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싹 입을 닫고 눈치나 보고 김부겸처럼 총리가 해야 되는 제1의 과업이 뭡니까? 사회의 안녕, 질서, 법 이것을 확보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성 산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해 고성 산불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한국전력이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을 해서 이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어떤 이 전선 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전선 설비가 낡아서 전선이 바람에 휘날려서 부닥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고성 산불이 생긴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런 산불이 생겼다면
이낙연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가서 이재민들과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사실 깨알도 아닙니다. 작은 수첩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큰 글씨로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총리 비서실장이 교묘하게 언론에 홍보를 하고 무슨 뭐 깨알처럼 적힌 수첩이라고 이런 홍보하는 것을 이낙연 총리는 슬쩍 눈 감고 자신이 허락을 해줬겠죠. 이런 어떤 위선적인 행보, 이낙연 전 총리는 약점도 많습니다. 허점, 불법. 동생이 SM그룹에 불법 취업을 했습니다.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고는 금융인 출신이 공직자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총리의 동생이기 때문에 SM그룹에서 영입을 해서 건설사 사장을 줬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모친 묘소를 동생의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한 것, 자신이 총리로 있을 때 세 가지 불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신 총리실에는 이런 법률적인 관계를 보좌해주는 보좌진이 있는데 자신이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또 국민들에게 슬쩍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불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이거를 슬쩍 호도하고 대권주자 지지율에 취해서 저런 쇼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